네, 안녕하세요. 천인사입니다. 자, 오늘 대한조선 브리핑 진행하도록 할 건데, 오늘 8월 22일자 시간 오후 2시 35분 41초, 42초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 대한조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대한조선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 대한조선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한 가지 하세요. 어떤 거냐면, 일단 대한조선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타이밍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급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대한조선 저점이 찍히는 자리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조선이 뭐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40만원 간다. 그냥 무조건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냥 무조건 상승 모멘텀이 있다. 조선은 호황이 좋아서. 이런 헛소리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 굉장히 근거를 들어서 정말 사실에 기초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보고 대한조선 진짜 가능성 있겠는데 대한조선 정말 매력적인데 라고 느낀다면 대한조선이 어디까지 주가가 빠지고 다시 급등을 할 건지 그 저점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그 신호와 흔적을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뒤에서 영상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서는 추세 먼저 얘기 안 할 거예요. 수급 먼저 얘기 안 할 거예요. 공시 먼저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투자 포인트 먼저 얘기할 거예요.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내가 매력을 느껴야 이 종목 매수할 만하네. 이 종목 내가 물렸지만 기다려 볼 만하네. 그거를 느낄 거잖아. 그렇죠? 그러한 내용 없이 이러한 타점들을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한조선의 주가가 계속 밑으로 꼬꾸라지면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추가 매수를 하면 뭐해? 주가 꼬꾸라질 건데. 그럼 뭐야? 주가가 확실히 올라갈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100%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99%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대한조선을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은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거의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약간 길어질 수 있어요. 쓸데없는 광고는 저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이 대한조선을 영상을 스킵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일단 대한조선의 포인트 일단 크게 봤을 때 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일단 첫 번째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조선이 주가가 급등하는 사유 중에서 인수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분 매각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신규 상장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것 때문에 급등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미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그게 뭐죠 여러분? 마스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이 후보자 누가 꼽히고 있어요? 크게 두 개가 꼽히고 있죠. 그쵸? 하나가 뭡니까? K조선. 하나가 뭡니까? HJ중공업이에요. 그쵸? 이거는 뭐 내가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기사를 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 한미협력 전용 조선소 후보로 HJ중공업, K조선 거론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왜 거론되고 여기서 왜 K조선의 가능성이 높은지, K조선이 여기서 거론이 됐을 때 대한조선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죠.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K조선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예, 경남 창원시 진해에 있어요. 진해. 미국 해군 부대가 어디에 있나요? 창원시 진해구에 있습니다. 그쵸? 창원시에 있어요. 창원시. 미 해군 부대가. K조선이 여기에 조선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뭐야?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알다시피 정부, 대한민국의 정부와 미국의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생각은 뭐냐면 이 정부에 아까 우리가 조선업에 관련된 이제 펀드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기금 등을 만들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 여기서 나오는 정부 기금 요거를 활용을 해서 K조선을 인수한 다음에 미국 해군 MRO에 사업을 맡기겠다. 이 구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HJ중공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 MRO 사업에 관련된 참여를 준비 중인 건 맞지만, 회사에 관련된 매각 계획이 얘네는 지금 아예 없어요. 최대 주주가 동부건설이거든요. 얘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근데 K조선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지분을 99% 보유하고 있는 게 유한코랑 KHI인데, 이 KHI의 컨소시엄이 현재 K조선을 매각을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MRO 일거리가 꾸준히 보장만 된다면 정부가 인수를 해서 MRO 기지를 전환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따지고 보면 K조선 그리고 K조선 그리고 KHI 그러면 대한조선의 최대 주주가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대한조선 최대 주주 본인 누구? KHI예요. 지분율이 몇 프로 갖고 있나요? 예. 엄청 많죠? 공모전 보여주식이 64%, 공모 보여주식이 46%예요. KHI는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얘는 뭡니까?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권에 간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조선에 관련된 인수권이 불붙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 누가 보겠어요? KHI가 최대 주주로 있는 대한조선이 바로 수혜주가 됩니다. 그쵸? K조선의 예전 사명이 에스테이스 조선해양이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H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MRO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건 맞지만 회사 매각 계획은 아예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정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뭐 인수해서 아예 사업을 아예 이제 맡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K조선 쪽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대한조선이 말 그대로 조선업이 화랑인 상태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선업이 화랑이 되는 이유는 분명히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인 거 맞아요. 왜?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 때문에 조선업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상 인수권이 만약에 시장이 이슈가 된다. 그쵸? 얼마큼 올라갈 것 같아요, 대한조선이. 그죠?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또 K조선이 안 됐을 가능성 혹은 이 내용이 말고 만약에 뭐 다른 걸로 올라갈 가능성 있나 없나 봐야죠. 왜? 이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얘기해 볼게요. 투자 포인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해운사들 1위가 어디죠? MSC, 2위가 이거죠? 머크, 3위가 어디죠? CMA, CGM이죠. 그쵸? 지금 얘네들 통틀어서 자,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컨테이너선 이 발주가 지금 풍년입니다. 풍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운사들이 첫 번째 MSC 같은 경우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적 발주를 확정을 했어요. CMA, CGM 같은 경우는 액화 천연가스 LNG죠, LNG. 그쵸? 여기에 관련된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건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운사 덴마크의 머스크 같은 경우도 똑같이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2척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내 HMM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게 대체 왜 수혜야? 뭐 얘네들한테 수혜인 거 아니야? 이게 대한조선한테 왜 수혜인데?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관련된 입찰이 누구한테 진행될 것 같아요? 중국? 아니죠. 왜? 지금 다 중국 견제하잖아. 빼고 진행하려고 하잖아. 그럼 중국 말고 조선업으로 강자가 대한민국 한 곳밖에 없어요. 이 입찰은 국내 대형 조선 3사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내 대형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수주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초대형 회사들만 과연 진행을 할까요? 그 아래 국내 중형 이러한 조선사들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얼마 전에 애플이랑 테슬라랑 이렇게 22조 막 관련된 뭐 수주를 따냈죠. 삼성전자 혼자 이거 다 하나요? 그 밑에 하청 업체들 같이 달려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대한조선이 과연 딸려갈 것 같아요? 안 딸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는 무조건 딸려간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대한조선 같은 경우가 보면은 2020년에 셔틀탱커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 LNG에 관련된 이중연료 추진 선박 수주
23년도에 4월달 정도인가 그때 유럽 선사와 중형급의 컨테이너선 거기에 관련된 건조 계약도 거의 뭐 4차 정도 체결을 했었죠. 그리고 뭐 이제 작년 4월부터 차례로 인도가 됐고 한마디로 주요 선사회로부터 컨테이너선에 관련된 이 건조 문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대한조선이에요. 그도 그렇게 대한조선의 사업 내용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조선 차트만 보지 말고 얘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형, 중대형, 선박의 설계 및 건조에 특화된 기업으로 원유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전문 회사입니다. 벌써 뭐예요? 지금 이 내용의 핵심 사업을 얘가 다 하고 있잖아. 얘의 매출은 이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쵸? 실제로 여기서 얘가 굉장히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프라막스, 수에즈막스, 시장 점유율 1위, 시장 점유율 2위. 다 뭐야, 이거? 건조 쪽이야, 건조 쪽. 여기 대놓고 나오잖아요. LNG에 관련된, 뭐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뭐,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유럽 어쩌고 저쩌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나오죠.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한조선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대한조선이 또 어떠한 종목인가요? 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 첫 번째가 뭐죠? 유통 물량이 별로 없죠. 뭡니까? 품절주라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신규 상장주, 오래된 종목이 아니죠. 오래된 악성 매물대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아무리 쳐물렸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8월에 물린 물량이에요. 이거 뭡니까? 하나, 둘, 이거 아니죠. 하나, 둘, 세 개, 3거래에 하락했어. 3거래에 하락한 거 뭡니까? 이거 하루 상한가 나오면 그냥 뭐야? 매물 소화 끝나요. 하루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빼는 척하면 이거 뭐야? 다 끝납니다. 3일 동안 쌓인 매물대 제가 봤을 때 일주일이면 매물 소화 끝나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래된 악성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야. 세력들은, 쩐주들은, 주포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뭐야? 뭐 위로 저항 매물대가 없어서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관련해서 그냥 싹쓸이한 다음에 주가를 지들 마음대로 자전거를 때리면서 펌핑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우리가 KRH가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조선에 관련된 아까 공모 전이나 공모 후 봤죠. 그렇죠? 지분율이 달라졌죠. 이 지분율이 대체적으로 24%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얘네가 누구한테 넘겼어요? 삼성증권 쪽에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성증권 이게 뭐야? 사모투자 신탁이에요. 사모투자 신탁. 삼성증권 얘는 뭡니까? 어떤 투자자예요? 얘 재무적 투자자예요.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대한조선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서 싸게 매수를 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급등을 하면 꼭대기에서 악세트를 하는 차익 실현을 하는 고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대한조선이 주가 전망이 좋지 않아.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당장 이 증권사 애들이 봤었을 때 삼성증권 애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거 알죠? 이 증권사 애들이 봤었을 때 만약에 이 시장 주도주로 조선업 관련된 섹터가 당장 하반기에 급락을 할 거야.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한마디로 이 업황 자체를 안 좋게 봐. 그러면 사모투자 신탁이들 몇 개월 보유해서 걸까요? 1개월 겁니다. 오픈발, 상장발로 급등했을 때 매도 되게끔 1개월로 건단 말이야. 그죠? 이게 양심에 좀 찔려. 그러면 1개월, 3개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대한조선에 관련해서 조선업황이 이 업황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못해도 이거 내년 중반에서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선업이 계속 지성이 돼? 그러면 이거는 조선업 자체가 섹터가 호황이면 업황이 호황이면 그냥 이거는 계속 우상향되는 장기 사이클, 슈퍼 사이클, 우상향 사이클을 탈 거니까 이거 조금 길게 보자. 그래서 우리 엑시트 그냥 이거 몇백 프로, 한 3배, 4배, 5배, 한 10배 남겨볼까? 그럴 경우에 얘들 몇 년 투자합니까? 보통 6개월 투자합니다. 그쵸? 혹은 1년 투자할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몇 개월 투자했어요? 6개월 투자했어요. 6개월. 감 와요? 얘 대한조선 나중에 주가 어떻게 갈지?
이 보면은 하나오션 세죠. 얘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 맞아. 왜냐면 얘가 급락하니까 대한조선도 급락하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뭐 마스카 프로젝트의 조선 대표 주자는 하나오션이니까. 그쵸?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얘가 얼마 때부터 얼마 때까지 갔어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2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11만 원까지 갔어요. 이미 얘는 5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중간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들도 드글드글 할 거고, 월봉상으로도 여기 15만 원대 전후부터는 매물대가 굉장히 오래된 악성 매물대로 강한 매물대예요. 그쵸? 하나오션이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야. 얘도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깔짝깔짝 조금 올라갈 때 대한조선은 쭉쭉쭉쭉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먼저 갑니까? 아니면 뭐 그 가벼운 종목인 소형주가 먼저 갑니까? 이 대한조선이 코스피예요. 가볍다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위로 악성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 자체가 하나오션과는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이거 아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오션이 얘가 지금은 11만 원이잖아요. 제가 이거 1월달에도 하나오션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최소 이거 8만 원에서 10만 원 간다고.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5년도 1월 25일 써있죠. 1월달에 4에서 5만 원 가고 있었어요. 이거를 내가 캡처본을 보여준다. 이거 조작이에요. 내가 이거 문자로 인증한다? 포토샵 조작이야. 텔레그램 인증한다? 그것도 조작이에요. 텔레그램은 한 달 전에 쓴 거 한 달 뒤에 수정 가능해. 내가 어제 글 쓴 거 오늘 수정 가능해. 이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상은 수정 불가능하죠. 10분 29초 1월달에 영상 찍은 거 들어보세요. 잘해요. 그리고 하나오션의 우리의 1차 목표가는 최소 어디? 8만 원에서 10만 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최소 어디라고 했죠? 최소 그 자리는 간다라는 거야.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한조선 역시도 최소한 가야 될 목표가 사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대한조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한조선을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최소 가야 될 목표가 꼭 다 받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무료로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대한조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 안 들었어요. 매도를 높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겠죠. 그쵸? 평다가가 높아. 근데 어차피 급등할 종목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추세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추가 매수 태워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매수를 얼마로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추세 전환 시도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조만간 잡힐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우리 APR라는 종목이 여러분 지금 딱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돼요? 얘가 딱 때려보면 자 때려볼게요. 보여요? 81,000원에서부터 38,000원 급락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APR을 이 38,000원에 8월 달에 매수하는 거 정말 잘한 거죠. 근데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입장은 아니에요. 왜죠? 여기서 바로 급등을 안 가고 어떻게 됩니까?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1월 달까지 뭐야? 박스권 횡보를 하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 때리면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을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멘탈이 탈탈탈 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와중에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럼 APR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1월 정도 혹은 12월 말 딱 좋아요. APR 지금 딱 보시면 자, 몇 월 며칠입니까? 저는 1월 달에 매수 안 나갔어요. 그쵸? 최저점에서는 매수를 못 나갔습니다. 언제 매수 나갈까요, 저는? 여기 보시면 25년도 4월 3일에 매수가 나가요. 4월 3일이 어디입니까? 4월 3일 체크를 해보면 여기 4월 2일, 4월 3일 딱 이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스권 횡보할 땐 저는 매수 안 나가요. 왜?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상승 추세 타고 나서 눌렸을 때, 첫 상승 구간 나오고 눌렸을 때, 이 첫 번째에 보통 매수로 들어갑니다. 장점이 뭔 줄 알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요. 뭐를? 주가 급등까지가. 4월 3일.
얘기를 하죠. 5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6만 원, 그쵸? 6만 원대부터 5만 6천 원 구간이요. 눌림목 저가 매수, 눌림목 조정 매수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눌림목 매수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 6만 원대. 결과적으로 여기 저가 얼마 치겠어요? 자, 여기 다 체크를 해볼게요. 저가 얼마 치켰냐면 딱 보시면 64,400원 빠지죠. 63,900원 빠지죠. 여기 또 64,300원 빠지죠. 그 다음날 저가 얼마 치켜요? 딱 6만원 치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주가 계급등. 몇 배까지? 4배까지. 제가 대한조선의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 타점을 이러한 구간에서 드릴 거예요. 010-6531-4413 이쪽으로 대한조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한조선에 관련된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이후에 최소 얼마까지 가져가야 돼 1차 최소 가야 할 목표 매도가 전부 다 받으시고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거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히든 종목 같이 드릴 거예요. APR이 어떤 종목입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이거 히든 종목에서 매집주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률 뭐예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구독과 문자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로 드립니다. 서비스를 드립니다. 010-6531-4413으로 대한조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대한조선에 관련된 매수 매도 타점 플러스 히든 종목까지 두 개 다 꼭 다 받아가셔서 25년도 최고의 수익률 찍으시는데 제가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